LG 디스플레이 2022년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862%나 감소해가지고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23년 손익분기점 사업계획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LG 디스플레이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은 LG 디스플레이 파주 P7 생산 중단 공식화, 작년도 12월 23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국내 LCD TV 패널 생산 종료, 파주 P8, P9에서 LCD IT 패널만 생산 계획,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은 TV 패널에 주력한다. 요게 미디어 디일렉이라는 데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업계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P7 공장을 향후 TV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생산 라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P7에 들어올 대형 OLED 라인은 빨라야 2026년부터인데 그때까지 LG 이노텍이 한동안 이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LG 디스플레이가 P7을 가동 중단하면서 국내 LCD TV 생산 패널 생산은 모두 마무리됐다. 국내에서는 LCD TV가 이제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상반기 LCD 사업을 종료한 바 있다 해가지고 이게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의 이 전경이 찍혀진 모양입니다. 멀리서도 매우 높게 크게 보이는 데인데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 같은 데는 일반 아파트인지 아니면은 공장 사택용으로 이렇게 진 건지 그것은 확인할 방법은 없네요. 공장 사택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장하고 이렇게 보는 걸 보면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4조 1,300억 원대라서 전년보다 14.9%가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그렇게 많이 감소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도 적게 이 감소가 돼가지고 결국은 좀 매출 원가가 매출액에 비례해서는 좀 올랐다 그런 뜻이 되겠죠. 판매관리비는 또 7.2% 증가해가지고 영업손실 3조 2천억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543.5%나 추락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조 4천억 원대로서 5.2%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내려간 비율보다도 적게 내려갔으니까 이것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이 1.3% 조금 내려간 거죠. 많이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떨어지고 영업 손실은 3조 1천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 손실보다 854억 원은 영업 손실이 더 적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은 이 스루풋 쪽이 적게 잃은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291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품이 크게 감소하는 바람에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는 그래도 적게 영업손실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으로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보면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0.7% 내려갔고요. 운영비용은 1.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꽤 많습니다. 16조 3,800억 원인데 2.5% 감소했고요. 그러나 가공 비율로는 1.2%가 상승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또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비의 상승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2차 추론이 되는데 1차 추론은 상승했을 거라고 하지만은 2차 추론 쪽에서는 내려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모순이 현재 나오는데 어느 게 옳은 건지 그것은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개발을 했는데 PQ 총 제재료 비용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LG 그 디스플레이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성과가 왜곡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미작품이나 이런 것도 재고 매출원가에 증감액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제품하고 제공품만 들어가야지 그 가공비가 배부되는 거에만 들어가야지 이게 773억만큼은 성과가 왜곡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현금 흐름표 기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깔끔하게 오래간만에 보는 거지만은 문제는 이것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라는 거기 때문에 이 모델 기업으로 추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원가 회계하고의 그 영업손익 차이는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 요걸 좀 감수한 거죠. 그래서 그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일치합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한 매출원가 재료비와 제가 산출한 그 매출 재료비를 의 차이도 이렇게 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정확하게 뽑은 거다 이렇게 검증할 수 있겠습니다. P 매출원가 재료비 감소율보다 T 매출 재료비가 더 감소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영업이익이 더 나온 원인이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560억 원대, 600억 원대를 집행을 해서 전년보다 9.2%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 수는 무려 1,570명을 증원을 했어요. 이 정도 증원이면은 뭐 공장 시설을 증설을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내려갔는데 아마 그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낮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LG 디스플레이 외주 가공비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게 10조 원대나 되는데 물론 이제 2.2% 감소했습니다만은 직접 생산을 안 하고 외주 생산 처리하는 게 이렇게 많아서는 이게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운영 비용이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건설업이라면 이거를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 비율도 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생산에 관련된 생산량에 의해서 외주 가공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도대체 뭐냐 이렇게 그 돈이 그 7조 원 뛰었는데 2021년도부터 이렇게 확 뛰었거든요. 뭐 생산량이 그 증가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지 못하는 그런 건지 너무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외주를 주는 건지 영업 적자가 나오면서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증원시킨 것은 생산 시절 증설에 의한 직원 채용으로 보인다. 2022년 신입 저임금 직원들의 증가로 평균 임금은 하락한 것으로 산출되고 그러나 2021년 직원수가 증가했어도 평균 연금은 인상되었었다. 이런 통계들이 좀 뭐 의문으로 좀 다가온다 이거죠. 그 직원이 늘어났어도 평균 임금은 오히려 그때 증가했었다. 그 뭐
좀 그때도 그 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보너스를 줘서 그렇게 올라간 건지 1년 만에 이렇게 이 떨어진 걸 보면은 참 이 LCD 이 디스플레이는 이제 진짜 뭐 빨리 접어야 되는 그런 거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외주 가공비의 그 비중이 너무 큰 것이 진짜 문제로 보입니다. 경영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약간 상승했어요. 그리고 수급분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가 반증하려고 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다른 건 참고하시고요. 총자산 회전율이 0.82 회전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 능력이라고 본다면 그 능력 발휘를 82%뿐이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작년에가 이제 0.96이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그 보너스 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재료 가격 추이 및 제품 판매 가격 추이를 봤는데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원재료 매입액만 얘기 나왔고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이게 이 4분기 거 그러니까 연말 가격만 그 비교를 했는데 이게 이 LG 아니 그 디스플레이 가격은 분기마다 그 변동폭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분기 것만 비교해 가지고 그 트렌드를 원재료 가격이 이 상승했을 거다 하는 거를 입증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이었죠. 입증할 원재료 가격 추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제품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 연간 차이를 산출했으나 동제품류는 분기별 변동폭도 상당히 된다라고 이제 글씨로 정리를 해본고요. 반중 추론은 입증하기가 좀 곤란하다. 매입액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그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또 작성이 돼 있어요. 그게 또 좀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논리 연습을 위해서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로 if 만약 뭐뭐 하되면 then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급분율 하락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를 반증하기 위하여는 원자력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가 확인되어야 된다. 결과는 원자력 가격 입증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 판매 가격 하락은 확인이 됐죠. 어, 그랬나요? 바로 지나간 거라서. 그래서 제가 그 회계 투명성 법정에선 그 변호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이 분식회계에 대한 무죄를 입증을 하려면은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해봐서 또 그렇게 똑같이 회전율이 증가한다면은 투명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무죄다. 그리고 생산시설이 증설되고 직원 수가 증가했음에도 수요 대응 생산 관리를 해서 재고를 감소시킨 것도 재고 회전율 상승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상 그 현금 재무지표로 뽑아 봤는데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2조 7천억 원이 투자가 돼서 계속 2년 연속 계속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29.3%로 증가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손실이 1930억 원대인데 이게 마이너스 1.2%입니다. 전년도 21%에서 뭐 적자로 돌아선 거죠. 현금으로도. 그리고 채권자한테 1조 2천억을 추가로 빌려가지고 레버리지율이 55.4%가
로 증가했습니다. 레버리지율이 50%를 증가하면은 일반적으로 경영권 간섭을 받게 돼 있고 잘못하면 경영권 상실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우 재무적으로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집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2,325억 원을 가져갔는데 이게 이익배당이에요. 작년에 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이익배당 1.4%를 한 모양이고 그 전까지는 이익배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FEM 최종 1조 2,864억 원의 현금을 유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빚까지 얻어가지고 시설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제 큰 대목만 보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잉여금률이 잉여금률이 크게 또 떨어졌죠. 네, 한 더블 정도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런 2022년도 실적에 의해서 2026년을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겠냐 하면은 26조 정도 해야 손익분기점 나온다. 그런데 26조가 된다 그러면은 그 적자 한 1,300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앞서 가지고 미리 그 했는데 재고가 그 저기 증가하지 않는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한다면 매출을 2%만 올리면은 영업이익이 그래도 2,350억 정도는 난다. 요 경우에도 재고를 안 올리고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재고에 너무 그 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좀 그 재고를 줄여라고 한다 그러면은 10%를 줄이면은 다시 적자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모순이 일어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손익분기점으로 봤을 때 27조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픈율이 67% 증가하는 거로 그래서 매출 재료비가 감소시킨다는 것은 그 마진율을 좀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출 재료비가 한 9% 정도 상승한다면은 한 27조 7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은 충분히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27조 7천억 원대로 제한했는데 그래도 스루프 쪽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좀 숫자는 1조 원 매출에서 225억 매출이면은 매우 크게 개선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26조로 계약을 한다면은 그 원가 회계가 26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적자가 1조 7천억이나 또 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흑자를 만들 방법이 없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을 22회전 해보자. 11.9%. 이게 도전 가능해야 되고, 이뤄내야 되는데, 그만큼 수요가, 일어날 거냐. 2026년이나 돼야 OLED 공장을 돌린다는데, 요거는 그냥 손익분기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더 노력을 하면은, 29조까지 일어나면은 29조가 돼야 한 2천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그 다음에 재고를 또 줄인다 그러면 그런 거는 슬프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계약했던 당시 최초의 그 사업계획 확정 금액 오너하고 경영진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본다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26조를 하게 된다면 1조 7천억 정도 적자다. 주가는 매우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부가격 대비 71%밖에 되질 않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5천억이나 하락을 했고요. LG전자가 37.9%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9.1%,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눈에 안 보이네요. 대기업은 국민연금이 꼭 들어와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가망이 없다 보고 뺏는 건지 어땠는지 이 자금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LG 디스플레이는 그 국민연금에서 그 주식 참여를 한 게 없네요.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면은 외국 자본이 줍줍하기 쉬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요거는 그 이 슬프 타임즈에 소개를 했는데 왜 이 LG 디스플레이에서 하냐 그러면은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도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직원 수를 더 뽑고 하는 것이 관련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8시간 안에 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목표 달성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또 돈도 벌고 근로자들도 과로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데는 그 대기업은 뭐 법이 어떻게 바뀌든 그거 적용할 역량은 될 텐데 중소기업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 타임즈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 임금 단가 곱하기 시간인데 수량이 아닌 그 시간 관점만 봤지 단가는 안 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잔업 없이도 먹고 살 만큼 해야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 목표력을 달성 못하면 어떡할 거냐? 그게 아니다. 이게 제가 그 조직 생활할 때 경험한 거에 의하면은 강제적으로 2시간 잔업을 꼭 달아주면은 일반 사무직 퇴근할 때쯤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저녁 식사하고 식당에서 무료로 주니까 2시간 반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을 당일 이 생산량 과업 떨어진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시간 안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8시간 해서도 잔업 매일 2시간을 고정 OT로 그 하는 그런 관행이 수십 년 우리나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잔업 없이 8시간만 일해도 목표한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근로 시간만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뭐 완벽하게 이 노동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임금과 임금 단가와 시간의 그러니까 시급 그러니까 일당이죠. 일당 곱하기 그 시간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매출이라는 것도 기업이 그렇잖아요. 단가 곱하기 수량의 문제다 이거죠. 이거는 임금 단가 곱하기 시간의 문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단가 얘기는 안 하고 시간만 얘기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냐?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접근 방법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애들의 월급 구조가 어떤지 니들 거부터 한번 검토해 봐라. 민간 기업 그 근무 시간 그렇게 하지 말고 니들도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준으로 그렇게 편하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생산직이 아니고 사무직 뺀떼쟁이들이라 말이죠. 뺀떼쟁이는 이주 40시간 근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은 이 사무직은 그 노동 강도가 정신적인 노동 강도가 집에 가서까지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돈 주었어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열받게 돼가지고 그러는데 지난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 노동개혁이라고 해서 너무 급조해가지고 이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너무 굽신굽신한 뭐 소신도 없고 말이에요. 그 고용노동부 공무원 애들이라는 게 뭔가 좀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노동 시간이나 뭐 이런 거로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경영적인 측면의 마인드가 좀 들어간 애들이 그러니까 꼭 그 뭐
인사 이런 그런데 전공이 아니고 경영학과 애들도 좀 그런데 들어가고 뭐 해서 다양한 의견으로 해서 어떤 그런 게 나와야지. 그러면은 임금 단가까지 나오면은 고용노동부에서 그게 관여할 부분인지 어떤지 최저임금제는 했잖아요. 그거 최저임금제는 했을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 주관이 아니었나? 에, 뭐 그런 것처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저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 노무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서 보면은 그러잖아. 이제 그러잖아요. 네가 좀 하와이에 좀 가 있으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네가 가라. 너부터 해보고 우리가 하니까 괜찮더라. 그러니까 하더라도 네 얘기는 사무직이나 가능할 거다. 생산직은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해 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적자된 상황에서 직원들을 오히려 말하자면 제거하지 않고 더 충원을 시키면서 하는 LG 디스플레이에 찬사를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